자, 이 모발은 제가 요거 바로 뒤에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가 자, 이 모발. 자, 같은 모발입니다. 자, 같은 모발인데요. 이 모발과 자, 이 위에 모발 같은 모발입니다. 이 모발이 6, 7개월 전에 자, 이 모발로 방문을 해서 제가 그 비너스 출시하고 나서 잡았던 머리인데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이 모발 위에 모발 보면 전부 다 터졌습니다. 자, 터지고 끝이 이렇게 됐고 모발 끝이 터졌는데 자, 이 모발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모발도 곱슬기가 없고 아주 뭐 기본적인 살짝 그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곱슬기는 있지만 거의 뭐 직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탄성이 좋습니다. 자, 가는 모발들도 탄성이 좋은 모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늘다고 다 틀립니다. 모발 내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 굉장히 견고하고 짱짱한 모발들이 또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모발은 이 머리를 열폼으로 그 블랙배기 하고 했던 모발인데 어떤 미용실에 방문을 했는데 눈에 보여지는 머리를 보고 펌어할 수 있다. 제가 펌어를 못한다 그랬거든요. 펌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머리를 그냥 제가 관리를 해줬다 보니까 머리 눈에 보이는 거로 굉장히 건강하니까 자신 있게 달래기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다 터져버렸습니다. 터져버려서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못하고 머리를 굉장히 예쁘게 풀어다니는 아가씨인데 머리를 그냥 똥머리로 묶고만 다니고 그렇게 한 보름을 보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발은 하나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001로 제가 했는데 자, 이 밑에 보시면요. 시술 안 한 겁니다. 단독 9대1하고 샴푸하고 와서 머리가 다 살아버렸습니다. 다 살아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태우긴 태웠는데 그만큼 모발 탄성도 가지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단독 9대1로 하고 나서 샴푸하고 왔을 때 모발이 이렇게 자, 이 모발이 그냥 샴푸하고 와서 말렸는 모발입니다. 샴푸하고 와서 말렸을 때 모발이 끝까지 다 통통하게 결감이 잡힌다면 그냥 수도 마시면 됩니다. 모발이 복구가 우선이지 매직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발이 짱짱하게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죠?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간혹 이런 모발도 있습니다. 가늘고 탄성이 좋은 모발이 태우거나 녹여왔을 때 복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샴푸하고 왔을 때 건조하고 나서 모발이 살았다. 그리고 퍼석거린 것도 잡았다. 자, 그러면 거기서 매직을 병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모발의 시각적 복구가 우선인 거지 매직 작업을 해서 모발을 뭔가 시술을 플러스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그죠? 모발이 다 이렇게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너스 001 9대1로 했을 때 샴푸를 하고 와서 건조를 한 80% 정도 90% 시켰을 때 느낌이 오잖아요. 모발이 통통하게 다 결감이 끝까지 살거나 또는 위에 다 잡혔어. 그러면 밑에 부분이나 안 접힌 부분만 조금 매직 작업을 하는 거가 고객 입장에서 또는 모발 입장에서 좋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굉장히 터져서 쩍쩍 붙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잡히기도 한다는 말씀을 그만큼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모발이 6개월 정도 그냥 단독 9대1 끝 홈케어 관리도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모발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또 다시 제가 다시 단독 9대1로 시술을 하려고 방문을 했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 샴푸만 하고 왔습니다. 자, 모발 끝이 다 살았죠? 모발 끝이 다 살았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지를. 이게 이제 샴푸하고 와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런 머리들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6, 7개월 지나서 또 고객이 왔을 때, 자, 단독 구대 끝. 그렇게 되는 모발도 있으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직기를 대고 열펌기를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발이 샴푸를 끝나고 와서 복구를 할 경우요. 복구 매직을 할 경우. 샴푸를 하고 와서 모발이 다 살았을 때는 그냥, 마무리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모발 보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모발 시술들은 002 플러스 나오기 전에 모발들이, 시술했던 거고요. 윤기가 굉장히 나죠,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단백질도 하지 않았고. 무슨 말이냐. 모발이 안정화를 하고 가기 때문에 모발의 데미지가 없으니까 전혀 하고 나서 윤기가 유지한다는 겁니다. 비너스는 도포. 고객이 갈 때까지 윤기가 나야 됩니다. 자, 00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정 혼합을 못하고 열펌을 못하고 또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화를 하고 나서 중간 샴푸하고 살짝 도포 헹굼. 용이하고요. 와인딩 가기 전에 살짝 도포하고 와인딩하면 굉장히 좋고요. 고단백이기 때문에. 마무리용으로 했을 때 또 한 번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홈케어 관리용으로 반드시 권해야 되는 게 002입니다. 자, 밑에 모발은 이 모발은 굉장히 가늡니다. 가는데 말리면 그 뭐라 그래야지? 한 바가지라 그러냐? 그런 식의 모발을 곱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데 굉장히 붕 뜨는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 미용사들은 흑인곱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흑인곱슬은 전 시간에 교육을 했죠. 충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목뿌리를 들어서 살폈을 때 모근에서 올라오는 뒤틀림의 정도를 보고 충모냐 바상모라 분류를 하라. 자, 이 모발도 우리가 흑인곱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머리지만 절대 흑인곱슬은 아닙니다. 시술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연모는 특히 비너스에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실 겁니다. 쓰신 분들은. 이 모발도 자, 똑같습니다. 곱슬머리는 내가 매직 시술이 조금 부족하다. 윤기 나는 게 좀 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단독하고 채우고 9대1, 8대2, 7대3 같은 방법으로 7대3까지 올려보라. 자, 근데 내가 매직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고객 모발을 조금 더 지키겠다. 자, 그러면 단독 9대1로 수분 조절을 하고 아주 섹션을 적게 떠서 꼼꼼하게 낮은 열로 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림질 할 때도 실크와 면은 다르지 않나, 그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모발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펌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연화는 동일합니다. 지금 앞서 있는 거는 9대1, 8대2, 7대3도 견디기 어려운 극극 손상모, 높고 탄머리들의 어떤 데미지를 교육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복구 펌, 연화 펌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상모 연화 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비너스 레시피 같은 경우는 1차, 2차, 1차에는 비너스 비율을 높이고 2차에는 비너스 비율을 낮추는 더블 환원을 해야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에 있는 모발의 여러 가지 결합들을 채우고 끊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나, 그죠? 자, 앞에 몇 대 몇, 뒤에 몇 대 몇이 레시피대로 봤을 때 조금 다소 헷갈린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1차를 9대 1로 깔아라. 매직이나 펌을 할 때 가장 좋은, 자, 앞서 말한 극극 손상모를 제외하고요. 그냥 우리가 시술로 들어가면 앞에 뭐 베너스 8, 펌제, 치료 펌제 2, 뒤에는 펌제를 높이고 이렇게 조금 헷갈린다. 자, 그러면 그냥 앞에 9대 1로 까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상이 심한 모발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면은 그 공정을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9대 1을 까게 되면 대신 본연화 볼 때를 또 연화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또 연화는 윤기나고 통통한 걸 유지하면서 제가 연화 공정을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나, 그죠? 그래서
아무튼 더블하는 그리고 30분 최소 30분 안에 연하는 마쳐라. 단독을 제외하고 펌제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연하를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시술이 들어가면. 자, 그러면 위에 모발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그 연모입니다. 연모에 좀 다른 모발을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예. 위에 모발 같은 경우에는 연모인데 당연히 자, 연모 시술을 열펌을 위에까지 말아달라 그래서 말아서 머리를 데미지로 해서 태압을 했습니다. 다행히 태우기 전에 어떤 이분이 열펌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탈색을 했거나 이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가 쉬웠던 그나마 제 기준에서는 복구가 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발은 어떻게 시술을 했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샴푸는 것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타월 드라이 꼼꼼히 하시고 나서 이 모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9대1 깔지 않았고요. 펌제와 비너스를 소량 혼합을 했습니다. 아마 8대2 정도 혼합을 했을 겁니다. 8대2 정도 혼합해서 당연히 사이드를 도포를 해서 쫑쫑하고 윤기와 통통함 확인한 후 전체 도포 그리고 15분 정도 10분이나 15분 정도 지나서 샴푸하지 않고 헹구지 않고 덧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연머리이기 때문에 다시 덧도포를 해서 안정화를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겁니다. 헹구거나 샴푸를 하게 되면 모발 내에 들어가 있던 비너스를 어느 정도 빼내기 때문에 다시 비너스 비율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덧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비너스 비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한 2, 3 정도 떨어뜨리고 펌제를 7 정도 올려서 그 또한 또 덧방 도포하는데 테스트를 해서 연하의 느낌을 잡아서 윤기, 통통 그리고 연하 테스트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나 그죠? 제가 교육받으신 분들은 연하 테스트 하는 방법을 아실 거고 아닌 분은 뭐 로또를 감아 놓는다든가 자 절대 연하 테스트 그 전에 중요한 거가 1차든 2차든 윤기와 통통함을 유지하라.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몇 대 몇 하는 것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샴푸하고 와서, 자, 이거는 아이롱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아이롱 시술은 아이롱 강사기 때문에, 그죠? 아이롱 작업을 해서 모발을 굉장히 건강하게 살려놨습니다. 윤기나게 살려놨고, 자, 여기서 이제 아이롱의 시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연하를 보고 나서 열기구를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거는 아이롱 펌이나 디지털이나 세팅이나 같습니다. 기계 때문에 머리를 더 잘한다가 아니라 기술자의 기술력입니다. 복구를 할 때 아이롱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왜냐? 눈으로 우리가 수분뜸 열 조절이 또 복구에 관건이 남아있는데 로또로 말하는 디지털기 같은 경우는 그 후두부, 사이드 부분, 뭐 여러 부분에 온도를 같이 하고 수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그 데미지를 눈으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섹션을 작게 떠서 적정 온도를 확인하면서 빠르게 와인딩을 해서 수소결합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가장 모발 측면에서 모발 안에 있는 수분을 뺏지 않는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렸지 않나 아이롱 못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이나 세팅기를 할 때는 섹션을 적게 떠서 시간을 아주 짧게 둬라. 그리고 온도를 조금 낮게 짧게 둬라. 손상이 심한 머리입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보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말아서 이 머리를 연화를 하고 또 수분 조절을 적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와인딩을 해서 그냥 사이드, 후두부 각기 똑같은 열을 공급을 하고 기술자가 다른 작업을 한다면 이 모발은 안에서 어떤 작용을 태우는지 심한지를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섹션을 작게 뜨면 그 로또에 골고루 모발이 닿이지 않나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을 짧게 그렇게 응용을 하면 짧게 두고 확인하고 한 번 더 두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보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너스로 복구펌을 하시는 경우에는 연하는
건강한 연화를 채우는 연화, 건강한 연화를 하고 뒤에 수분뜸 열 조절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매직도 마찬가지지만 펌은 더합니다. 그거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이지만 밑에 모발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가 이 머리는 숱이 많고 곱슬기가 많은 모발입니다. 밑에 부분이 연화를 잘못하고 로또 선정을 잘못해서 머리를 태워버리는 머리입니다. 태워버린 머리 와서 제가 커트 작업만 하고 당연히 매직 아이롱으로 복구를 했는 머리입니다. 곱슬기가 많기 때문에 결감을 굉장히 건강하게 드라이한 듯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에 이 모발의 실수는 이 앞에 시술자가 뭐를 실수했냐면 곱슬머리를 일자인 상태에서 과연화를 하고요. 그리고 로또를 작게 해서 수분뜸 열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행히 탄성이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단차를 줘서 한 1cm 정도 단차를 줘서 무게감 있게 단차를 줘서 이제 시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술이 마찬가지예요. 커트가 가장 뼈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고객이 원하는 어떤 그 디자인의 커트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커트를 하고 나야지 뒤에 열폼도 우리가 디자인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용이라는 것이 공부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질에 따른 커트 방법, 그리고 이 고객도 일자머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이렇게 그 곱슬기가 있고 숱이 많은 경우에는 단차를 줘서 이 정도 단차를 줘서 매직폼을 할 경우에요. 그냥 일자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세련된 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또 아니면 공부로 인해서 조금 알고 있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문제성 모발로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탑머리 짧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헤나 매니큐어 모발들 경화를 풀어야 되는 모발, 그리고 직폼까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발을 보시면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두 모발 다 탑머리입니다. 자, 위에 머리는 일반 펌으로 탔는 머리, 밑에는 열펌으로 탔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잡는 레시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 위에 모발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제 현장에서 했던 모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을 합니다, 항상. 자, 위에 같은 모발은요, 한 50대의 어떤 직업의 공무원인 아주 세련된 고객님입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굉장히 가늘고 숱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디자인을 바꿔드리는 분이어서 저를 만나서 아예 그 머리 스타일이 바뀐 분입니다. 왜냐? 머리가 가늘고 숱이 없고 꺼지니까 이분은 세련된 얼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냥 일반 펌만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간간히 열펌이라고 해봤는데 열펌이나 일반 펌이나 만족도가 다르지 않으니까 이분은 그냥 일반 펌만 뿌리 끝까지 말았던 분입니다. 말았던 분인데 이 모발은 일반 펌으로 본인은 태웠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떤 이렇게 통해서 저한테 와가 시술을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반 펌인데 탔다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구가 쉽습니다. 직펌, 열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나마 일반 펌으로 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만지면 거칠거칠하고 수분이 다 빠지고 머리가 폭탄같이 되니까 자기들은 탔다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반 펌은 와인딩을 하는 방법, 그리고 펌제도 도포는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시간, 아마 열 처리를 했거나 시간의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에 있는 숨어있는 안에 필요한 어떤 단백질이나 수분을 그나마 열펌만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가 쉽습니다. 이런 모발은 그냥 단독 9대1로 거의 다 일반 펌은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일반 펌. 아까 전에 교육을 했다시피 탑머리는 시술 탑머리 직전의 모발의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반 펌으로 태워왔는데 그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타기 전에 모발이 탈색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 탄성이 가늘고 극곱슬이거나 이런 모발 같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탄머리는 시술 타기 직전에 모발 상태를 체크하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발 같은 경우에는 가늘지만 곱슬기가 없고 일반 폼으로 태웠으며 단독 9대1로 완벽하게 잡힙니다. 자, 그런데 이 모발을 이제 시술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뭐 샴푸는 기본이고요. 샴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샴푸를 하고 타월 드라이 꼼꼼하게 해서 단독을 깔고요. 9대1 단독 깔고 한 15분 정도 있었습니다. 15분 정도이고 열폼이 아니기 때문에 열폼으로 탄 게 아니기 때문에 15분 정도 있다가 비너스와 폼젤을 혼합을 일반 폼이기 때문에 9대1이 아닌 한 7대3 정도 제가 혼합한 기억이 납니다. 물론 테스트 했고요. 7대3 정도 혼합을 해서 1차 도포해서 10분 정도 있다가 폼젤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덧방 도포. 당연히 테스트 도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NR을 하고 볼륨 매직으로 제가 복구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단 이 머리는요. 그 일반 폼으로 닿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버지니어나 그전 머리가 극극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 9대1이나 단독 8대2하고 샴푸하고 오면 벌써 다 펴졌습니다. 펴지는 머리예요. 그래서는 거기에 더 앞서 이 고객님은 이 머리를 일자로 펴기만 해도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상담을 하고 모발 진단을 해본 결과 충분히 볼륨을 해줄 수 있다. 판단하에 상담이 들어갔는데 본인은 우선은 처음에는 일자로 폈다가 시간이 지나서 복구가 되면 폼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그때 이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비해서 그 일반 폼이나 그렇게 폼을 했을 때 이쁘질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최선을 선택한 거지. 그래서 제가 어차피 복구를 하면 그럼 일자 되기만 해도 감사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커트를 잡아드리고 그러면 고객 얼굴에 맞게 커트를 하고 뿌리 볼륨을 살려서 볼륨 매직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폼이 가는 게 어떠냐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분의 디자인을 바꿔드린 거죠. 그래서 결과를 나오자 이분은 너무 자기는 이런 머리를 할 줄은 몰랐다. 근데 이런 머리를 했을 때 볼륨이 살고 머리가 숱이 많아 보이는 거를 처음 경험했다고 해서 이 고객님은 완전히 저로 인해서 디자인 자체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폼인데 탔다. 근데 탔는데 이 정도 데미지라면 쉽게 하고요. 일반 폼인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타기 전에 모발이 탈색이고 곱슬이고 이런 경우에는 열폼으로 탔는 모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다음 밑에 머리는요. 사진이 좀 잘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머리숱이 많고 그리고 머리가 건조하고요. 그런 모발인데 머리 끝이 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진짜 말 그대로 열폼을 해서 굉장히 심하게 태운 경우입니다. 태운 경우인데 자, 이 모발은 레시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샴푸를 깨끗하게 했어요. 평균을 좀 시켰습니다. 모발이 굵고 건조한 경우에는 샴푸 작업을 한 2번 하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평균을 시켜서 단독을 도포를 해서 채워서 한 15분, 20분 정도 뒀다가 덧방 도포로 그때부터 9대1, 8대1을 올려갔습니다. 탄머리. 자, 그러면 탄머리는 지금까지 제가 레시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고요. 탄머리 연화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머리는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자, 제가 곱슬머리를 탈색을 했거나 곱슬머리를 태우는 경우에는 복구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습니다. 안에 있는 원래 결합 자체가 약한데도 거기다 또 태웠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또 시술을 해도 유지기간이 짧아서 고객 입장에서 또는 시술자 입장에서 시술비, 기타 등등의 조건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머리를 해야 되냐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열펌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연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곱슬머리는 구불구불합니다. 단머리도 구불구불하고요. 그 분자가 같습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그죠? 그러면 곱슬머리가 우리가 강하게 연화를 봐야지 펴왔습니다. 자, 탄머리도 그런 원리에서 그러면 강하게 약을 대야 펴겠죠. 연화가 되겠죠. 그런데 태안는 머리를 큐티클이 약하고 데미지가 와 있는데 펌제가 돼도 무너지는데 어떻게 강한 약을 대겠습니까? 자, 그래서 펌제를 9대1, 8대2 계속 올리는데 펌제 바를 때 처음에 도포를 할 때 그 탄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당겨 봤으면 텐션을 주자고 당기면요 울퉁불퉁합니다. 자, 그래서 8대1, 9대1, 8대2, 7대3을 계속 펌제를 올려서 그 울퉁불퉁한 부분이 매끌매끌하게 펴졌을 때 단머리는 연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매직 작업을 해야 복구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옛날에 단백질 공정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어려워서 그도 버티기도 힘들고 비너스는 그 큐티클을 짱짱하게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발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표피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기술이 조금 다소 부족해도 탄머리를 못 잡았던 분들 혹은 내가 태워서도 다시 대체할 수 없었던 미용인들이 이 공정만으로 어느 정도 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탄머리 연화는 그렇게 됐을 때 열펌으로 태운 머리 그리고 또 일반 펌으로 탔다 해도 그 전 시술 모발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공정대로 펌지를 점점 더 올릴 때 연화를 잡아서 매끄러운 것까지 확인을 하고 매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7대2, 7대3에서 그게 연화가 펴질지 6대4에서 펴질지 그게 본인들이 기술자가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완벽하게 단머리를 복구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늘 이야기하지만 탔는 머리, 극극 손상모가 복구가 가능할 만큼의 어느 정도에 남아있느냐에 따라 1회 탄머리 복구했을 때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기간이 모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자주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질분들이 복구하면 유지기간 얼마 되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물론 질문한 마음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거에는 어떻게 공정을 하고 어떤 처방을 내려서 어떤 기술로 시술을 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너스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그렇게 적시적소에 기술자가 잘 써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탄머리 복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주로 이제 이것도 또 질문 중에 굉장히 많은 질문인데요. 매니큐어 모발, 헤나 모발, 곱슬, 연모, 큐티클 두꺼운 모발 이렇게 다 잡아 넣었는데요. 이거 지금 매니큐어 모발의 시술인데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매니큐어에 상했다. 지금 현재 헤나에 상했다. 지금 현재 어떻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모발, 시술 이력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모진 모발, 모진 헤어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시술이 조금씩은 난이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평균시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니큐어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입혔습니다. 곱슬이 심한데 가는 머리, 곱슬이 심한데 가늘기까지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빛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같이 매니큐어를 입혀도 위에 부분, 아래 부분 색깔이 컬러가 틀리죠. 당연합니다. 제가 매니큐어 모발 교육을 올린 게 있는데 매니큐어 시술은 당연히 매니큐어를 입힐 때 건강한 쪽은 큐티클을 건드리지 않고 좀 떨어지는데 손상된 쪽은 매니큐어를 도포할 때부터 모발 내 큐티클에 덕지덕지 붙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덧도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 달 반만 정도,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머리는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매니큐어는 통과를 하시고 이 머리를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 복구를 할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면 우선 결과물을 먼저 보면요. 이런 머릿결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공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자, 어떻게 했느냐. 요거 매니큐어 모발을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매니큐어 가늘고 주기적으로 매니큐어에 있는 모발을 펌을 뽑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안에 결합이 없기 때문에요. 결합이 없고 머리는 다 건조하고 유수분 밸런스 다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채우는 것, 이 모발 또한 채우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위에 곱슬기도 잡아주고 해야 되니까요. 매니큐어를 벗겨낸다. 자, 이런 말들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치오로, 액상 치오로 가지고 그 모발을 발라서 벗겨냈습니다. 빗질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은 매니큐어 색깔이 빠졌습니다. 그 강제로 어떻게 보면 벗겨내는 거죠. 꼬리빗으로 막 벗겨내요. 그렇고 나서 뒤에 시술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손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매니큐어 모발이나 가는 연모나 큐티클이 두꺼운 모발들은요. 매니큐어 모발은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펌제 이동이 어렵고 연모는 쫑쫑한 그 차돌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또 펌제나 약제 이동이 어렵고 큐티클 두꺼운 모발도 당연히 자연적으로 두껍기 때문에 펌제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모발은 시술 전에 평균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매니큐어를 벗겨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발의 사이사이에 모발의 큐티클을 건드리지 않고 모발 그 다음 펌제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 작은 거, 비너스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발을 건드리지 않고 복구를 그나마 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헷갈린다. 9대 1만으로 평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 모발들은 약간의 평균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 매니큐어 모발 같은 경우에도 알칼리 샴푸를 하고 당연히 세척을 깨끗이 하고 타월 드라이 하고요. 이거는 팁인데 알칼리 샴푸로 도포를 해서 미스트기나 자연방치로 샴푸대에 한 10분, 20분 놔두는 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평균시키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알칼리 샴푸로 알칼리 샴푸 아니어도 약산성 샴푸라도 샴푸를 도포한 상태에서 미스트를 한 2분 정도 씌우거나 아니면 시술 그 샴푸대에서 한 10분, 20분 두는 것도 평균의 작업인데 자,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응용을 해서 평균이 되기 때문에요. 비너스와 치오 폼제를 혼합을 해서 도포를 1차 하면 그 자체가 그냥 1차 평균 작업이 됩니다. 앞에 레시피하고 같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집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따로 작업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 9대 1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발 진단에 따라서 치오 범죄를 혼합을 올리면 됩니다. 단 늘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도포를 하라. 그래서 펌제를 올리면 됩니다. 7대3, 5대5까지. 자, 이 모발은 매니큐어 모발들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외로 좀 잘 견뎌요. 잘 견디기 때문에 이 모발은 5대5로 6대4 정도 했었던 것 같네요. 6대4 정도로 해서 1차 도포를 한 겁니다. 1차 도포한 것이 평균도 되고 모발을 채워주는 것도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1차라는 것이요. 그래서 1차 하고 자 이거는 산성 샴푸를 했습니다. 산성 샴푸 매니큐어로 빠지기 때문에 매니큐어 그 열린 그 큐티클로 매직질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래서 산성 샴푸를 하고 다시 이제 본연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직도 꼼꼼하게 했고요. 그래서 문제성 모발들은 평균 작업을 특별히 따로 해야 된다기보다
비너스 1차, 2차 혼합만 잘해도 1차에서 채워주고 백륜까지 다 도와주기 때문에요. 그걸 잘 응용을 하셔서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너스 직폼 같은 경우에는 연화가 필요 없는 직폼입니다. 직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너스 직폼 응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화폼 기술이 없거나 또는 곱슬기가 없고 숱이 작아서 볼륨을 원하는데 굳이 연화폼 시술을 연화는 컬이 강하고 세게 하는 게 연화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컬을 원하는 그런 고객은 모발 진단을 해서 비너스 직폼으로 유도하는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단 60도 고정 온도를 강조를 합니다. 60도 고정 온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손상이 있는 모발들도 이끌어낼 수 있지만 60도 이상의 직폼에서 모발에 약을 도포를 하고 직렬을 되는 거는요. 60도의 모발의 타격과 70도의 타격은 100배, 1000배 이렇게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나 그죠? 모발 타는 건 잠깐입니다. 직폼으로 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60도일 경우에는 모발에 데미지를 건들지 않는다고 제가 연구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응용을 60도를 하고 조금 손상도가 적다. 그러면 60도를 주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 뒤에 80도를 좀 더 줘라. 그러면 무난한 고정 60도는 뭡니까? 우리 많이 쓰는 디지털 기계 60도가 고정으로 될 수 있는 로또 달고서 90도, 100도 올라가서 내려가는 그 직펌기 아닙니다. 비너스 직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직펌을 응용해서 시술가를 좀 많이 받은 머리인데 전부 이 모발들은요 곱슬기가 없고 굉장히 붓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볼륨감을 원하고요. 연화폼으로는 이끌어내더라도 유지가 안 됩니다. 단 곱슬기가 없는 모발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탄력 있게 아주 쉽습니다. 1시간 안에 해내는 폼입니다. 그리고 1년씩 유지를 하기 때문에요. 고객님한테 상담을 해서 시술가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모발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단 60도 유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내는 굉장히 컬이 탄력이 있고 저는 열폼 전문이고 지금은 물론 비너스 교육한다고 시술을 2년째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 직펌을 응용을 해서 고객들 만족도와 그리고 고정적으로 충성 고객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 직펌은 결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열펌하고 달리 모발이 결을 다스려야 되고 곱슬기가 있고 결을 매끄럽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분명히 열펌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리비로 달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폼도 그렇게 응용을 하시라는 거지 모발 상태를 보고 해드려야 됩니다. 해드려야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요번에 4강은 여러 가지 어떤 연화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 있게 교육을 했고 또 각급 시술에 따라 또 조금 더 레시피를 올리고 교육을 했는데요. 열폼 하는데 아셔야 되는 거는요. 전부 연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 놓치는 부분인데 연화가 끝나고 나면 건강한 연화는 기본이고요. 연화에 따른 수분, 시간, 온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 수분, 시간, 온도 조절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기계의 텐션을 기계에 내가 어떻게 기계를 잘 다스렸느냐 텐션을 어떻게 줬느냐 시간을 어떻게 뒀느냐 모질에 따라 모발에 따라 연화에 따라 연화를 어떻게 했는 거에 따라 그 작업을 굉장히 잘해야 기술자가 됩니다. 그런데 수분, 시간, 온도 조절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리고 또 교육에 참여해서 강사님이 하는 거 보고 또 옆에서 교육을 받아도요. 중요한 거는 매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내가 많이 고객들한테 수분, 모발에 따른 이 모발은 수분을 좀 더 둬야 되는구나. 이 모발은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는구나. 온도를 어떻게 되는구나. 그거 빨리 데이터를 본인이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전 교육에 올린 게 있습니다. 열펌을 내가 정복하고 싶다. 그러면 적으세요. 그날 오늘 고객님 하는 모질, 처방했는 거, 그리고 그 모발 진단, 그리고 처방, 내가 했는 공정, 그리고 수분뜸 조절,
그리고 결과물 만족도 적으세요. 적어놓고 사진을 찍으면 더 좋겠지만 적다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폼을 정복합니다. 그냥 몸으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다음에 그 손님이 비슷한 고객이 왔을 때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상담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빠르게 열폼을 정복을 해서 신뢰를 믿고 소개 고객도 늘고 중성 고객도 느는 것입니다. 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4강을 이제 이것을 끝내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프로웨어 디자이너, 특히 열폼으로 프로를 하려면요. 고객 상담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폼은 과학입니다. 그죠? 제가 올려놓은 1강부터 또는 다른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은 이지우 비너스의 교육해나는 것들을 꼼꼼하게 들으시고 정리하고 손님한테 적용하고 그러려고 제가 교육을 올린 겁니다. 정확한 지식에 의한 거를 상담을 했을 때 고객이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처방하고 상담한 결과물을 거의 근접하게 뽑아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고객님들이 예약을 하고 믿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상담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고객 상담을 잘 하려면 반드시 많은 부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살아남아야 되고요. 열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커트보다 정복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커트는 오랜 시간을 경험을 해서 얻는다면 제 기준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잡아간다면 괜찮습니다. 빨리 정복할 수 있고 지금 비너스 쓰시는 분은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열폼이 두려운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교육을 들으시고 비너스를 쓰면서 차근차근 하면 굉장히 3개월, 6개월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폼 정복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들으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5강에 찾아뵙겠습니다.